얘야, 오늘도 내가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면 되겠지? 엄마,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이번 주도 좀 부탁드릴게요. 장모님, 저희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이번 한 주만 부탁드립니다. 한 주만? 벌써 9회째인데. 안녕하세요. 노후의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얘기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은퇴 후 이제야 내 시간을 좀 가져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 인생의 스케줄은 다시 아이 울음소리와 등하원 시간표로 꽉 차버렸습니다. 저처럼 손주 육아를 맡아본 분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실 거예요. 아침에 밥 차리고, 유치원 보내고, 학원 픽업하고, 저녁 준비까지. 내 노후는 어디 갔을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힘들다, 고생한다가 아닙니다. 손주를 돌보더라도 절대로 자식에게 요구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결국 내 건강도 잃고 가족의 평화도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죠. 행복은 결핍이 아니라 균형에서 온다. 손주 사랑도 내 인생도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손주 육아를 통해 내 노후도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이 3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겁니다. 저는 9년째 손주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엄마로만 살면 제 노후는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이 7가지만큼은 꼭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저녁 손주를 재워놓고 딸과 사위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조용히 앉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혹시 이번 달엔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장모님, 우리도 노력 중인데 사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학원비라니 내가 지금도 매일 애들 봐주는데 돈까지? 내 노후 자금은 줄어드는데 이게 맞나? 제가 그날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엄마가 손주 보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야. 근데 말이다, 손주를 맡는 동안엔 내 생활비와 건강비용 정도는 꼭 책임져 줘야 한다. 내가 파스 붙이고 병원 다니면서 내 돈까지 줄줄 세는데 이게 옳은 걸까? 사실 이런 대화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얘기 욕심처럼 들릴까봐 부모 세대는 늘 입을 닫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용기 내어 말했죠. 엄마의 인생도 이제는 소중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나를 진짜 존중한다면 엄마의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도록 약속해다오. 그 순간 딸의 얼굴이 굳더군요. 엄마, 저희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요.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손주는 사랑스러운데 자식은 나를 당연히 희생하는 존재로만 보는구나. 이 장면에서 저는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손주 돌봄은 사랑이지만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첫 번째 요구,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말라. 이 손으로 밥을 하고 애들을 챙기지만 이 손에 들린 퇴직금과 연금은 내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며칠 뒤 아침 거실에서 나는 허리가 아파 부여잡고 앉아 있습니다. 딸은 급히 출근 준비 중이네요. 얘야, 잠깐만. 엄마 허리가 요즘 부쩍 아프다. 병원도 다녀와야 하는데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계속 밀고 있어. 엄마, 조금만 참으시면 안 될까요? 이번 달 프로젝트만 끝나면 제가 시간을 낼게요. 허리 통증은 하루하루 쌓여서 병이 되는데 자식 눈치 보느라 내 건강은 늘 뒷전이네. 그때 저는 2번째 요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 건강관리 시간은 절대로 보장해다오. 엄마가 손주 보는 거 괜찮아. 근데 병원 다니고 운동할 시간은 꼭 내줘야 한다. 그거조차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짐이 너희한테 돌아가. 맞아요. 엄마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저희가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현실이... 현실? 현실 때문에 더 필요한 거야. 엄마는 돈보다 건강이 먼저야. 손주는 다시 키워도 되지만 엄마의 허리는 다시 못 만들어. 허리가 아팠던 그날 저녁 딸이 집으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엄마, 애들 자요? 지금 그 시간에 뭐라도 해두시면 좋을 텐데. 애들 재우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이제 내 낮잠까지 눈치 봐야 하나? 그 순간 저는 3번째 요구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얘야, 30분 내 휴식 시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쓰러지면 손주도 너희도 다 흔들려.
나를 가정부처럼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 엄마로 대접해달라고. 두 번째 요구 건강관리 시간을 보장해라. 세 번째 요구 내 휴식 시간만큼은 존중해라. 사랑으로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쁨이지만 내 몸과 시간을 잃어가면서까지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건강과 쉼을 요구하지 못하면 결국 나도 자식도 손주도 다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딸의 말은 더욱 가관입니다. 엄마, 저녁도 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설거지까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사실 해주시면 좋죠. 얘야, 애들 밥 먹이고 치우는 것까지 내가 다 하면 나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다. 손주 육아도 벅찬데 집안일까지 전담하는 건 불공평하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네 번째 요구가 또렷해졌습니다. 가사 분담은 반드시 해라. 엄마가 손주 돌보는 건 이해해. 하지만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건 내 몫도 해야 한다. 내가 내 집 식모가 아니지 않니? 엄마도 사람인데. 장모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도 회사에서 너무 지쳐서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요. 너희는 회사에서 힘들다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애 보고 밥하고 치우고 또 애 재우고 이게 회사 일보다 덜 힘들 것 같아? 나는 월급도 없고 퇴근도 없어. 내 노고가 당연한 거냐? 그 순간 제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러워야 하나 손주 키우는 기쁨보다 서러움이 더 커진다면 이게 맞는 걸까? 그날 저는 다섯 번째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적 보상은 반드시 해라. 얘야, 엄마가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야. 하지만 내 시간과 건강을 쏟아붓는 만큼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 교통비, 병원비, 생활비 이런 건 엄마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책임져라. 엄마, 저도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항상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까요? 돈 얘기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다. 엄마의 희생이 당연한 무급 노동으로 취급되면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린다. 네 번째 요구 가사 분담은 반드시 하라. 다섯 번째 요구 경제적 보상은 반드시 하라. 사랑을 주는 건 기쁨이지만 그 사랑이 착취로 변할 때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이 없으면 결국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며칠 뒤 깊은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있고 딸은 맞은편에 앉아 울먹이며 말을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한테 존댓말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네요. 늘 당연히 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얘야,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건 없어. 고맙다는 말, 수고하셨다는 말 그 한마디면 나는 힘이 나. 하지만 그 말이 없으면 아무리 도와줘도 마음은 늘 텅 빈다. 그 순간 저는 여섯 번째 요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존중의 언어를 잊지 마라. 부탁할 땐 부탁처럼, 고마울 땐 고맙다고. 내 이름은 엄마, 할머니지만 그 이전에 나도 사람이야. 장모님, 저도 늘 고맙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제대로 표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말로, 행동으로 다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요구.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라. 얘야, 엄마가 지금은 손주를 돌보지만 언젠가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못하게 될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 둘의 육아와 가정을 스스로 책임질 준비를 하라. 그 약속 없이는 나도 더는 이 일을 이어갈 수 없어.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남편과 제가 더 노력해서 엄마가 홀로 희생하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네, 장모님. 저도 맹세합니다. 언젠가는 저의 힘으로 서겠습니다. 엄마의 희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갈등의 순간에도 결국 우리를 이어주는 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로의 요구를 확인하고 약속을 나누니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섯 번째 요구 존중의 언어를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요구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라.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대화와 약속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요. 얘야, 어제 내가 목소리가 커져서 미안하다. 엄마 마음은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 몸도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늘 받기만 했지 엄마의 하루가 얼마나 고단한지 잘 몰랐어요. 저는 엄마가 늘 강한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도 지치고 아플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나는 슈퍼우먼이 아니란다. 그냥 너희 엄마일 뿐이고 손주들이 웃을 때 힘을 얻는 보통 사람이야. 이 아이들의 웃음은 내 하루의 약이자 내 노후의 위로였다. 하지만 그 웃음을 지키려면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엄마,
앞으로는 그냥 맡겨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책임지는 사람이 될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꼭 지켜드릴게요. 그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겐 큰 힘이 된다. 내가 바란 건 거창한 게 아니야. 존중과 약속, 그리고 작은 배려. 그것뿐이란다. 황혼휴가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만 세워져서는 오래 갈 수 없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손주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어야만 한다. 그래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오후, 공원 벤치에서 손주들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웃음소리 하나면 그동안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네. 내가 왜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 아이들을 돌보려 하는지 답은 바로 저 웃음에 있구나. 할머니, 같이 놀자. 그래, 우리 할머니랑 공차기 한번 해볼까? 할머니, 힘들지? 물 마셔. 우리 손주가 벌써 이렇게 다 컸네. 할머니 마음은 그거면 충분하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황혼휴가란 내 노후를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 손주와의 또 다른 인생 공부라는 걸. 힘들어도 내 사랑이 전해지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 노후에도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고맙다는 말, 손주의 작은 손길,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가족의 마음, 그것이면 된다. 여러분, 손주를 돌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마음, 그 균형을 지킬 때 황혼휴가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식들에게 꼭 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황혼휴가를 맞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목소리일 겁니다. 손주를 봐줄 때 자식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7가지. 하나,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말라. 사랑과 돈은 분리되어야 한다. 내 인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둘, 내 건강관리 시간을 보장해라. 병원, 운동, 검진, 내 몸을 먼저 챙길 수 있어야 오래 돕는다. 셋, 내 휴식 시간을 존중해라. 낮잠 30분, 저녁 한숨. 그 짧은 쉼이 있어야 내일을 견딘다. 넷, 가사 분담을 반드시 하라. 육아와 살림을 전부 떠맡기지 말라. 부모도 여전히 엄마, 아빠 다. 다섯, 경제적 보상은 반드시 하라. 묵음, 노동이 아닌 존중의 표시다. 생활비, 교통비, 치료비는 자식의 책임이다. 여섯, 존중의 언어를 잊지 마라.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 짧은 말이 부모의 지친 마음을 살린다. 일곱,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라. 언젠가 부모의 손길이 닿지 못할 날이 온다. 그때는 자식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행복은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균형 속에서 찾아온다. 쇼펜하우어. 그렇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사랑과 내 인생의 균형, 그 2가지가 맞춰져야 진짜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희생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화와 약속, 그리고 존중. 이 3가지가 황혼휴가를 행복한 사명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세대가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이 7가지를 꼭 말하세요. 그게 곧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제 얘기에 공감되셨나요? 손주를 맡아 키우면서 내 노후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부모님이 혹시 이렇게 힘들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건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더 내어주고 더 버텨온 거니까요. 하지만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추는 첫걸음은 솔직한 대화와 작은 존중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지 희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행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듯 여러분의 미소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배우는 곳, 여기는 노후의 사연입니다. 오늘 저는 손주를 봐줄 때 자식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황혼 육아를 할 때 자식에게 꼭 요구해야 할 7가지. 하나,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말라. 둘, 내 건강 관리 시간을 보장해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가지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자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약속입니다. 손주 돌봄은 기쁨이지만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목소리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가족은 진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랑으로 이어질 때 노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손주와 함께 빛나는 시간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과 배려로 세워진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노후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